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경제 이야기는 2024년에 일본에서는 한 명 태어날 때 2명 이상 죽었다 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4년에 일본에서는 1899년 이후 가장 작은 68만 6061명이 태어나고 기록상 최대인 160만 5298명이 사망하면서 신생아 1명당 2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인구 순 감소는 91만 8337명이었고요. 일본에서 한 명이 태어나는 동안 2명 이상이 죽었다는 사실이 바다 건너 미국과는 무관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인구 문제는 향후 정부 부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우짜는 봅니다. 참고로 GDP 대비 부채라는 지표는 한 국가의 정부 부채를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악화 또는 약화되어 온 가정에 기반한다는 심각함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한 국가의 출산율이 대체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산율과 부채라는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연관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보시면 그 연관성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2010년 이후 일본 인구는 낮은 출산율과 제한적인 이민 정책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인해 감소해 왔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3년 일본의 출산율은 1.2명이었는데요. 인구 대체 수준 출산율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에서는 여성 1명당 약 2.1명, 즉 최소값이 2.1명입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일본 출산율 1.2명과 대체 수준 출산율 2.1명 사이의 격차를 메울 만큼의 충분한 이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일본 인구는 감소해 왔으며 이런 추세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민은 일본의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숫자로만 대입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까지 일본의 이민 정책은 문화적 동질성을 강조하고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본격적인 인구 붕괴를 피하고 싶다면 그런 접근 방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서 미국은 어떨까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의 출산율은 1.6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이민자의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에 더욱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해 왔고 그 덕분에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2000년 이후 미국 인구가 약 5,800만 명 증가하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약 0.8%였고 가장 크게 늘어난 때는 이민 추세 변화와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였으며 2010년대 들어서면서 둔화되기 시작해서 2016년부터 순 국제 이민 감소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 새로운 저성장 시대 또는 장기간 평균 이하의 인구 저성장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일단 패스하고요. 숫자 얘기를 한다고 돌아왔는데 그렇다면 인구 문제와 정부 부채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부채 대비 GDP 방정식, 특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나타내는 GDP의 부분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작은 인구 변화는 GDP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요 인구 통계학적 변화는 중요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인디애나,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같은 주들을 포함하는 미국의 축소판, 즉 러스트 벨트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인구는 1990년에 100만 명이 넘었지만 2023년에는 63만 3천 명으로 감소하면서 33년 동안 38%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2023년까지 디트로이트의 실질 GDP는 17.4% 증가했습니다. 23년 동안 실질 GDP가 17.4% 증가했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은 것처럼 들리지만 같은 기간 미국 전국 실질 GDP가 65% 증가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디트로이트는 미국 경제 전체에 비해 상당히 부진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물론 디트로이트 얘기를 하면 자동차 도시였던 까닭에 세계화의 타격이 가장 컸다고 당연히 얘기할 텐데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로 핑계를 대면 디트로이트 인구 감소의 원인을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 도시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축소되는 도시들의 경우 종종 독특한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디트로이트 인구는 1990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소폭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증가했고 2024년에도 6,791명이 증가했는데 자동차 제조에 대한 높은 의존에서 의료, 금융 서비스, 기술 등 다른 산업으로 전환한 것이 이런 현상에 기여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어쩌든지 디트로이트 사례는 주요 산업이 쇠퇴하면 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고향을 떠나게 하면서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걸 알려줍니다. 자,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일본의 경우 특정 산업이 쇠퇴하는 단계를 사실상 건너뛰고 전국적인 인구 감소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 둔화의 위험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더 많은 부채를 져야 할 수 있다는 걸 뜻하며 세수입의 주요 기여자인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줄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관련한 경고적인 사례는 추산금액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이었던 2014년 디트로이트 파산이 있는데 디트로이트 파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지만 인구 감소는 분명히 그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에 달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출산율 증가나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적인 저성장과 세수 정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저성장과 세수 정체로 인해 추가 차입 없이는 기존 부채를 상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총 인구는 2050년까지 1억 49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2060년까지는 8,700만 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2023년 일본 인구가 1억 2,450만 명이었으니까 2050년에는 마이너스 15.7%, 2060년에는 마이너스 30.1%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이민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이 없다면 미국 역시 인구 감소와 관련된 유사한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연방 재정 적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는 흔하게 간과되는 요인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민을 크게 제한하거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일본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끝내기 전에 한국은 잠정치이지만 2024년에 23만 8,3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35만 8,400명이 사망했으며 현재 추세를 역전시키지 못할 경우 2050년에 4,711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2024년에 일본에서는 1명 태어날 때 2명 이상 죽었다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